네, 유학반 담당 글로리아 선교사입니다. 유학반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먼저 이제 필리핀에서 아이들이 미국이나 다른 뭐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필리핀에서 이제 꼭 거치고 가야 하는 프리 유학 과정, 그리고 조기 유학 코너스톤, 그리고 불린 A&M 대학교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조기 유학 코너스톤. 우리 이번에 이제 코너스톤 학생들이 다행히 전원 비자 인터뷰 합격해서 모두 다 이제 가게 될 텐데요. 조기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장점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그리고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시작을 하면 해외 교육 시스템에 이제 노출되면서 대학 입시에 필요한 영어 능력, 학업 능력, 문화 적응력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외에도 사실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명문 대학에 이제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진로 모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업적인 측면에서 뛰어나지 않은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만 봐도.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과 장점을 살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전공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폭넓은 진로 선택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 모색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이제 조기 유학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어, 그래서 미국 조기 유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한국 사회로 들어갔을 때에도 유리한 면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기 유학을 함께 경험한 그 동창생들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조기 유학을 아이들이 했을 때, 찾아보니까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 가지로 간추린 건데, 가령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시야를 열 수 있고, 그리고 부모를 떨어져서 독립성을 키울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기 유학의 장점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제가 조기 유학의 장점해서 더 홍보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조기 유학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그 있는 학년까지 해가지고 다음 학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립학교 조기 유학 입학 케이스는 먼저는 한국 검정고시 졸업자. 음, 그래서 중졸이나 고졸을 치렀어도 어, 나이에 맞게 입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는 WCS를 많이 안 하지만 TCS 재학자의 경우에도 전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 나이로 같은 학년으로 전학의 개념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GED가 있는 경우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 나이로 들어간다는 것. 어, 높여서 갈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제 나이로 가는 게 좋은 것은 영어로 이제 수업을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 나이로 가야지 그런 학습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런 세 가지 경우로 입학 케이스가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왜 코너스톤인가 가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텍사스 고등 3년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 그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서 75% 장학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이제 코너스톤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75% 장학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코너스톤으로 이제 보내려는 경우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미국에도 공동체가 있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조기유학을 보내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께서. 그런데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인으로 케어를 해주는 그러한 미국 본부가 있다라는 것. 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그 이후에도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 거기에 계시는 미국 본부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도 미국 선배들이 있어서 선배들이 밀착 케어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진로 과정에 대해서 선배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코너스톤으로 갔을 때 큰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다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서 영역 선교사가 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으로 왜 코너스톤인가를 정리를 해봤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 그 학습 과정에 보면은 이제 코너스톤 크리스찬 아카데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그 자료들이 또 그 교과목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음, 그래서 이제 코너스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교과목들이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 니체라는 종합평가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그 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오버롤 니체 그레이드라고 나오는데 종합평가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스톤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제 보시면 이런 10가지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사립학교라는 부분, 음,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전국 상위 10%인의 명문 사립학교이고요. 그리고 미국 교육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은 학교, 이제 승인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중학교로 보내지만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과정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IM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또 장점으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지만 학비가 미국 일반 사립학교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은 소규모로 학업이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활동들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계된 교회에서의 많은 서포트 기관의 운영,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신앙교육과 성품 훈련을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학년 이상, 만 12세 이상 더 이제 학교를 보내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수업 과목들이나 뭐 일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원이 보낼 수 있는 정원이 6명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랑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해 모집 인원은 6명으로 현재는 제한을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시간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학교 시간표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침부터 오후 3시 15분 정도까지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뭐 사이언스, 히스토리, 매스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스케줄. 옆에 이제 보시면은, 어,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리포트 카드 학생들이 이제 받는 그런 성적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의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학비, 학비가 이제 등록비, 그리고 이제 킨더가든 그레이드 1에서 5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레이드 6에서 12로 보내기 때문에 애니얼 튜이션이 8,927달러 정도 되고요. 매달 내야 되는 돈이 892, 그리고 12개월로 나눠서 낼 경우에는 743달러로 이제 학비를 내는데요. 저희는 이제 미국 본부에 어, 같이 내기 때문에 학비 안내는 이제 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코너스톤에 이제 학생들을 보낼 때 저희가 필요한 그런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서류 목록들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넘어가서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이제 모든 all academic record에서 모든 학교 기록, 특별 교육 기록, 출생 증명서, 공인 영어 기록은 사실은 이제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까지 이제 사실은 준비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준비해서 코너스톤 학교로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입학 서류.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것이 입학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행정을 준비할 때 부모님들이 작성해서 이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미국 쪽에 전달을 하고 줄리엣 선교사님이 이것을 미국으로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랑 플러스해서 옆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도 준비해 주시면 같이 전달을 해서 코너스톤 학교 쪽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I-20를 코너스톤 학교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학교가 이제 크리스천 학교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 personal characters and qualities에서 이 학생의 그런 뭐라고 하죠? 성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보시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 필리핀에서 작성해줘야 되는 건데요. 선생님의 그 평가, 그 양식서입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지 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코너스톤 학교 쪽에서도 굉장히 성품이나 이런 교육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로 해서 코너스톤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네, 코너스톤 학교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불린 대학교로 이제 보시면은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텍사스 커뮤니티 컬리지 3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A&M 편입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 불린 대학교를 사실은 저희가 보내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A&M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불린 대학교 저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CC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이제 봤더니 어떤 전공들을 할 수 있는지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너무 많아서 캡처하지는 않았는데, 50개 이상의 그런 학과들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학생 수는 이렇게 18,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블린 칼리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사스주 브라이언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로 A&M 대학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인기가 많은 학과는 비즈니스 생명공학,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전공들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주요 전공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 아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 조건은 토플 61점과 고등학교 그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비는 연으로 해서 11,000달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M 편입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블린 칼리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불린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학위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준학사 학위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 그래서 이제 준학사 학위까지만 불린 칼리시에서는 받을 수 있고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을 다니고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은 AN임이지만 다른 곳으로도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A&M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대학교라고 해요. 그리고 텍사스의 아이비 리그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보시면 미국의 채용 담당자가 선호하는 대학교 2위다. 그리고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82%로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박람회 2,800명 규모 커리어 박람회를 열고 있는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주요 학과로는 융합전공, 심리학, 회계학, 공대 정치학 등이 있고요. 미국에서 순위도 67위를 차지하고 뒤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에서 순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입학 조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편입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토플 80점이 꼭 있어야 하고 고교 성적과 졸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학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인스테이트로 갈 경우와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갈 경우에 학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도 알아보고 있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어떠한 장학금을,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미국에서도 뚫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계속 알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A&M 대학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미 공대에서는 10위 순위를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석유공학 분야에서는 1위, 그리고 생물 농업공학 분야에서는 2위, 그리고 토목공학 분야에서는 10위, 그리고 항공우주 여기 분야에서는 11위, 산업제조공학 분야에서는 11위, 공학학부 프로그램에서는 13위에서 굉장히 그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A&M 대학교의 랭킹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A&M 대학교를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랭킹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M 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학비를 4만 불에서 1만 불에서 75%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은 텍사스 A&M에 가면은 여기 보시면 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 학업을 병행하면서 다닐 수 있는데 1년간 참여를 할 경우에는 군의원 스타일 ROTC라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75%의 감면 혜택을 주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한 정서 학생이 이 장학금을 이제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줄리의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장학금을 이제 정서가 받았지만은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주는 게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학점 몇 점 이상, 뭐 토플은 몇 점 이상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될지 안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정서 학생은 올 A뿔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건데 줄리의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아마 그렇게 해서 4.0을 맞아야지 뽑힐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사실은 모두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코너스톤 A&M 불리는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실질적으로 만약 내년에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신다. 그래서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을 A&M을 권하고 코너스톤을 권할 때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중심으로 물어보시면 이제 담당하시는 글로리아 선교사님도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 지금 중국 상황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저희가 생각하기는 블린 컬리지가 직접 가기가 어려울 때는 그러면 코너스톤 한번 들렀다가 이제 블린 컬리지로 가는데 코너스톤은 3년을 쭉 해야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 인스테이트 장학금. 그런데 만약 코너스톤에서 1년 하고 이제 블린 컬리지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역시 저희가 이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 받을 수 있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그 말씀하신 그 장학금 혜택이 혹시 이건 아닌지 물어보고 아, 싶습니다. 그 네. 제가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장학금은 그 A&M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A&M 자체에 콥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되게 아차 싶었던 게 제가 그 현문이랑 학년 얘기를 하는데 그 현문이가 11학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11, 12만 하면은 2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현문이는 그 장학금 혜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머니랑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인데 어머니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10학년으로 갈지 11학년으로 갈지 고민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3년을 있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문이는 이제 2년을 하니까 못 받은 거고, 그래서 현문이는 그것 때문에 학년을 더 낮춰서 10학년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라서 3년을 코너스톤 대학교 고등과정을 해야 그 인스테이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 줄리에 선교사님이랑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현문 얘기가 제가 오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어생들이 11학년이나 12학년으로 들어가면 그 인스테이트 장학금 받는 것은 어렵고 다른 장학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다른 장학금이라고 했을 장학금이 때는 있어요. 저희가 네?
불리는 장학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장학금이 없고 네, 그래서 불리는 알겠습니다. 2년을 다니고 나서 그 콜 오브 카뎃으로 3학년으로 편입할 때 정서가 음, 장학금이 적용됐던 케이스가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전체 학비에서 먼저는 가장 먼저 성적 장학금을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콜 오브 카뎃으로 장학금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스테이트로 전환되면서 학비가 이렇게 저렴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글로리아 선교사님 이야기하신 게 이제 성적이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블린 컬리지가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콜 오브 카뎃을 받을 때 1년에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올려주신 비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블린을 갔다가 그럼 1,500만 원씩 1년 혹시 1년 들고 비용하면, 아니, 네, 1,500만 원씩 1년 1년이 들고 3학년에 불린에서 어디죠? A&M으로 편입했을 때 콜 오브 카뎃이 돼서 이제 성적 장학금 받고 인스테이트 장학금으로 전환이 되면 1년에 1,400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저렴한 코스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듣기는 들었는데, 쌤, 혹시 그림이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가시화된 게 있을까요? 첫 번째 1년 1,500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있을 2년 건데. 역시 1,500만요? 그러면 3년째는 어떻게 해서 편입해서 가격이 장학금이 적용이 되죠? 블린 칼리지 갈 때는. 블린은 이제 불린에선 자체는 없고, 불린에서는 없고요. 네. 없고 불린 자체 네. 학비가 1년에 1,500만 원, 1,500만 네. 원 2년제니까 이제 그렇게 들고 네. 거기에서 3학년으로 A&M을 갈 때에 첫 번째는 성적 장학금에서 이게 1년에 아, 4만 불이죠. 1년에 4만 불에서 성적 장학금을 1년에 2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콜 오브 카뎃으로 4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6천이 깎아지니까 3만 4천이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네. 스테이트 장학금으로 전환이 돼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환이 되면서 2만 8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총 3만 4천이 그 1년 중에서 4만 중에서 3만 4천이 장학금으로 적용이 돼서 7천 불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비가 저렴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일단은 장학금 그 부분은 또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저요. 네. 그,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취업하기 전까지, 혹은 뭔가 이제 그 비자를 따로 받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 뭐 A&M으로 졸업을 했다고 했었을 때 보통 어떤 진로로 이제 가게 되는지 잘 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성공 사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A&M을 졸업한 케이스가 아직 없기는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밀고 있는 부분이 널싱 쪽.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 비자나 후에 취업을 하기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더 미국에서도 많이 뽑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널싱 쪽으로 저희는 많이 보내고, 또 그 남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밀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널싱 아니면은 이제 공대 쪽,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나 그래서 문과 쪽으로는 잘 받으려고 안 하고 후에도 취업도 어렵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조금 더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그 F1 비자로 갔다가 후에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취업 비자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후에 하디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 학생들의 이제 후에 만약에 미국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이랑 얘기를 해서. 네, 네네. 그래서 되도록 스팸 계열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준비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왜냐하면 네네. 대학 보내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 이후에 그 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네네.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음. 혹시 코너스톤 1월 달 입학 여부가 확인이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8월만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으로. 아, 네네네. 그 그래서 줄리엣 선교사님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실히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 근데 이제 지난번에 미팅할 때까지 해도 줄리엣 선교사님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되는 음, 건지 그러면은 그게 확실하다면 지금 일단 음, 중국 학생들의 1월 진로 자체가 사실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네네. 한번 이거는 제가 확실히 한번 줄리엣 선교사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네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코너스톤에 확실히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신 것 같긴 해요. 코너스톤에 확실히 물어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비비안이나 다니엘리가 만약에 비비안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사실은 맞아요. 어, 뭐 예를 들어 이제 1월 입학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1월에 블린을 갈지 1월에 코널스톤을 갈지 아니면 이제 비비안이 진짜 더 6개월 더 남아서 진짜 훈련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내년 8월에 코널스톤을 갈지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거든요. 블린을 갈지. 그래서 당장 진로랑 결부되어 있어서 요건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코너스톤 그 저희가 작성해주는 추천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네네네. 보면서 든 생각인데 처음에 아메리카존이랑 코너스톤 학생들 부모님 음,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각각 진행을 할 때 일단 요번 기수부터는 미국 줄리엣 선교사님이 오리엔테이션에 줌으로 조인하셔서 그 진짜 공부 제대로 하고 와야 되고 유학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경각심도 주고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부모 오리엔테이션, 학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작성한다라는 것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네네. 대충 거쳐가는 곳 삼지 말고 너희들의 진로와 직결되는 곳에 책임 있게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음, 한번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네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 쌤, 리아 쌤, 태호 쌤 순서대로 이렇게 제 화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코너스톤으로 가게 되면 아까 설명해 줄 때 나이에 맞게 간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학생이 그 다시 고등학교를 재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대학교 비자 문제 때문에 코너스톤이 좀 대응이 네네네.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음, 졸업하기 전 학생들만 되는 건지 아니면 20살이 넘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도 갈 수 있는 네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 잠시만 중졸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9학년이나 10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나이에 맞게 해서 8학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중졸 그거 뭐라고 하죠? 검정고시 성적을 얘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출하면은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학년이. 그래서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학력이 있어도 제출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들어간 케이스고,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이제 비비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려서 괜찮은데 데니엘은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너스톤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비자 인터뷰 할 때나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했는데 주위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크게 그런 것들 뭐 언제 태어났고 몇 학년이고 그런 걸 크게 보지 않고 그냥 준비한 서류 안에서 얘가 어디까지 마쳤고 그래서 조기 유학으로 몇 학년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 정도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년을 저희가 이 아이가 어느 코너스톤 몇 학년으로 들어갈 건지에 맞춰서 그렇게 성적표를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검정고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학업 수준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제 예를 들어 그 TCS 같은 경우는 TCA에서 중졸을 한국에서 보면 자기 학년에서 그걸 중졸 본 시점에서 성적표를 내면은 11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 한국에서 우리가 본 검정고시를 인정해주고 그 학년 졸업했다 인정해주고 다음 학기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너스톤은 검정고시를 인정을 만약에 안 해준다면 뭐 만약에 에스더 같은 경우에 중조를 냈어도 걔는 맞게 입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시만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에스더가 9학년이나 10학년으로 입학을 원했으면은, 그것도 고려했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성적이 되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네네. 그래서 9학년이나 10학년도 고려했거든요. 왜냐면 9학년이 이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시작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서연이랑 선이랑 같이 다니고 싶다고 해서 8학년으로 내려간 건데, 검정고시로 냈어도 상관없었는데, 왜냐면은 다른 아이들은 어, 지금 이제 검정고시 본 아이가 없어가지고 코너스톤에서는 현종이 말고는 없어가지고 그걸 안 낸 건데, 검정고시가 만약에 최종 학력이었으면은 그걸로 제출하라고 했었었거든요. 줄리엣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네네네. 코너스톤에는 아까 검정고시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네네네. 한번 필요할 것 한번 같고 확인해 그러면 볼게요. 아브라함 네네. 선교사님이 물어보시는 학년은 그 한국 정규 고등학교를 다 마친 상태의 성인인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도 코너톤에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글쎄 그러니까 알고 계시나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요것도 한번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브람 쌤 질문이 끝나셨을까요? 그러면은 네네네. 그럼 위리아 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준이 어머니께서 그 코너스톤에 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걸 맞아야 되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맞아야 되는 게 있는지 네네네. 여쭤보고 싶고, 지난번에 이제 조현문 학생이 이곳에 있을 때, 본인은 코너스톤에 가고, 진진용 학생은 그 힐링 컬리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1년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코너슨에 갈 수 있지만 이제 신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IM에 그가 자퇴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이게 조현문 학생,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조현문 학생이 가능했고 진승용 학생이 불가능했던 건지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한 건지 그때 음, 그 한 번 사용자 미팅 때 말씀하셨던 게 그 코너스톤에 갈 때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애들 안 받는다. 왜냐면은 그 거기서 이제 미국 내에서 공부를 알려줘야 되는데 나이가 있고 하면은 이제 좀 잘 안 따라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가 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서 백신은 엄청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안 맞아도 된다라는 건 아닌데 이게 정리해 놓은 거긴 하거든요. 그럼 한국어로도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줄리에 선교사님, 김종훈 네네. 목사님 계실 때 주셨던 이미지 같은데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사역자 창에. 네네. 텍사스 주 예방접종 기준이었거든요. 맞아. 저도 그거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러면은 미국에 와서도 맞아도 된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줄리에 선교사님이. 그래서 학생들이 그리고 사실은 아니 저기 누구지? 코너스톤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아이들이 들어가요, 한국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보시고 안 맞은 게 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문이랑 승용이는 본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코너스톤으로 왔고요. 그리고 안나도 사실은 처음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코너스톤으로 제안을 받았고, 세 아이가 다 동일하게 18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나이가 18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제가 안나는 불린으로 바꿨고 여기 들어올 때 근데 승용이랑 현문이는 나이가 18살이니까 그냥 조금 더 준비해서 바로 대학으로 가는 게 어떨지 그리고 학비도 계산해 보니까 그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둘에게 모두 제안을 했고 그리고 줄리엣 선교사님도 미국 쪽에서도 왜냐면 나이가 인투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때 다 인투젠인데 얘네가 이제 리누젠으로 왔을 때 인투젠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줄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미국에서는 인투젠에게 되게 힘을 실어준다. 그런데 이제 현문이한테 그때 그런 식으로도 좀 말씀을 하셨었긴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승용이는 그거를 본인은 한 학기 더 준비해서 berlin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고 현문이는 현문이랑 부모님 둘 다 미국 고등학교를 경험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선택한 거고 불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동일한 나이였고 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제 코너스톤이 다 합격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승용이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승용이는 지금 다시 코너스톤으로 돌려야 할까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이 됐나요? 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걸 물어본 것 같은데. 답변 안 되면 또 물어보셔도 돼요. 일단 됐나요? 그러면 태호쌤? 리아쌤 더 없어요? 네. 아마 케이스별로 조금씩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공동체가 원하는 게 있고요. 코너스톤이나 불린이나 A&M이나 이런 공식적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이거는 왜냐면 이건 미국 공동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해도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그거를 이제 공동체를 꾸려가는 미국 입장에서 인투젠이나 리뉴젠이나 학생들의 나이나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린에서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투젠으로서 미국 공동체에서 학생들을 케어할 때에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미국의 조건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나이가 똑같아도 아이들의 학습 역량이나 훈련된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그때그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딱 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태호쌤? 저는 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그 학력 인증 말고 딱히 준비할 거는 뭐 공동체 디렉터 추천서, 퍼스널 에세이, 그리고 토플 점수 이렇게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형적인 대학 준비에는 SAT랑 ACT인가요?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국내 입시를 봐도
수능이 전반적으로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데 혹시 그런 부분 준비가 별도로 필요한지. 음, 어, 편입할 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요? 아니요. 입학할 때? 분린 입학할 때? What did you do? 편입할 때? 편입할 때, 일단, 네, 빌리는 그래도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편입할 때. 불린에서 A&M 갈 때요?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분린에서 A는 갈 때 물어본 것 같죠? 한빈이랑 준서 상황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뭐 시험이나 이런 요구 사항들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이건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예전에도 이건 얘기가 있었는데, 트랜스퍼 할 때 미국 검정고시, 한국 검정고시보다는 그래도 정식 학교 학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생기부 보낸 거 이제 가스드림 월드 미션 센터 이름으로 뭐 대안학교 이렇게 해서 생기부 보낸 것들이 리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학력이 아니어서 인정을 안 한 거고, 정식 학력 그 생기부를 필요하게 됐던 배경이 걔네들의 학력이 고졸 학력이 검정고시잖아요. 한국 검정고시. 그래서 요게 요구됐던 상황이라는 것을 반추해서 보면 어, 한국 검정고시가 트랜스퍼 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학력을 요구한 건데 저희가 공부시켰던 것들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필리핀 문교부 산하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미국 GED를 미국에서 따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가지는 게 트랜스퍼 할 때는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기는 해요. 혹시 뭐 관련해서 뭐 또 있어요? 일단은 그 아이들 그럼 편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되는 사항이 네네네. 뭔지. 지금 준서나 한빈이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공동체에서 40분인가 1시간 좀 떨어져 있는 캠퍼스로 가고 거기에서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걸로 전공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에 필요한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네네. 그럼 SOT 학력은 미국에서 인정받는 정도라 GED 시험을 본 결과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그 정도가 많이 차이 나는가요? 왜냐면 저희도 여기서 찾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GED가 오히려 좀 더 이제 인정받는 거로 나와서 아니면 태호 쌤이 이제 곧 이제 다음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 미리 준비해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GED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얘기할 때 그냥 제안하기를 이랬거든요. 걱정도 되는 분파가 없지 않아서 있어서 그래서 SOT 학력도 있지만 이제 10월 달쯤 이제 페이스가 끝나고 나면 그 후에는 이제 GED도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GED도 보고 더 확고하게 해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태호 간사님 외에 이제 만약 한 가지만 그게 가능하다 할 때는 어느 게 좀 더 인정을 많이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 제가 공동체. 요번에 그 준서랑 한빈이 경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마지막 관문이니까 GED 그럼 학력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과정 중에 줄리엣 전교사님이 텍사스 GED를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 리인가요? 다니엘 김이 아니죠? 걔는 오는 애죠? 지금 있는 애 리죠? 다니엘이 너무 많네. 헷갈려. 다니엘 리랑 비비안이 그러면은 GED를 보는 게 의미가 있나? 텍사스 GED라고 하면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그때 이제 제가 올렸을 텐데 텍사스 A&M 같은 경우 그 주립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텍사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주의 GED인지가 중요하지는 않고 그 외에 추가 조건 에세이나 SAT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텍사스에 거주 중이라면 텍사스 GED를 준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간편하고 유리하다라는 이제 답변으로 줄리엣 쌤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빈이랑 준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GED 본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태호 쌤이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면 GED를 보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해요. 공부해서 뭐 이제 그 페이스 끝나고 시험 봐서 뭐 고득점 나오면 저희도 좋고 태호도 좋고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뭐 꼭 만약에 이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준비가 어렵다 그러면 제 생각은 미국에 가서 나중에 텍사스 GED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 예, 요게 제 생각이에요. 예. 일단 트랜스퍼 할 때 SAT나 에세이나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어요. 학력하고 추가 요구 조건하고. 예, 요거는 파악은 필요해 보여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저선 기말 마지막인데 1학년을 A&M으로 입학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학비 때문에 그래요. 네. 카데스는 3학년부터 지원할 네네네네. 수 있는 건가요? 콜 오브 카댓은 3학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거라서 입학은 가능한데 학비가 4만 불이고 인스테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뭐 성적이나 이런 것도 외국 학생들한테 뭐가 없으니까 이제 고스란히 학비가 다 발생을 하는 거죠. 음. 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뭐야, 하디쌤 질문 있어서 나타난 거예요? 아닌가? 제가 어제 하디쌤 발표하신 내용에서는 그 어제 그 뭐죠? 리아쌤 아마 뒷부분 못 들으셨을 텐데 숭실대학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역자들도 학생들도 알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 추가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사이버 대학에서 편입하는 것들 좀 실질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요청을 드려서 아마 이거는 편입을 받는 학교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참 다양하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 JIU에서 한동대를 갈 때 JIU가 편입시킬 때 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한동대에서 편입생을 받을 때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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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하긴 할 텐데 어쨌든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편입 시에 필요한 학력이나 추가 조건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코너스톤 같은 경우는 1월 입학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년 재학년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검정고시 학력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나이 제한 아까 아브라함 선교사님 질문하신 거랑 연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외부적으로 저희가 소개할 때는 막 구구절절 이거 좋다 좋다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이 주로 현장에 요청하시는 자료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딱 포인트 몇 개 찍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경제적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막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실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제 동원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필리핀에 입학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유학에 관심이 있어서 필리핀으로 보내시는데 그래서 유학 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는 거죠. 왜냐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가늠이 돼야 필리핀도 공부를 시켜서 유학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코너스톤 비용 나온 거 이제 뭐 A&M 불린 이렇게 비용 나온 것들을 주로 꼭 보내드리거든요. 항상 한 번도 요청 안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입학 상담 들어오는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거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이 진로 루트를 코너스톤부터 꿰어서 불린이랑 A&M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정리가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예를 들어 코너스톤을 3년 있을 때에 뭐 어떻게 가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아까 태우쌤 질문한 것처럼 A&M 갈 수 있지만 이제 4만 불에 대한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걸 어떻게 설계해서 불림 먼저 거쳤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미국 유학에서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다른 거 좀 더 궁금하시거나 이게 정리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세요? 없으셔요? 그러면 잠시만요. 요거는 녹화